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를 술도 마시고 차도 따르고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 도구에 관련된 그 것들, 그리고 그 술이라든가 차를 담는 그런 용기들을 그 주로 이번에는 선별을 했죠. 문화유산의 하나이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려 청자가 그동안 너무 서울에만 있었죠. 이렇게 귀한 청자가 강릉에 이런 축제에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조용한 데서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귀중한 청자들이 또 수준이 낮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돼서 뭐 이렇게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은 약간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조금 더 편하게 많은 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뭐 이렇게 박물관의 엄숙한 그런 공간들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그 밥맛을 나오면서 같이 그러면서 한 번 눈길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지금 좀 그렸었는데 뭐 많이들 찾아주시고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여기 술잔, 그리고 여기 아주 술병, 이런 주전자가 예쁜 게 없어요. 이게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중심에 놓일 만한 그런 작품이죠. 보세요. 뭐 색깔이나 그 기형에 원만한 거나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작품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청자주전전이 이렇게 잘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잔딱도 예쁘죠. 하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되게 8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건 이렇게 돌린다는 거. 요게 있는 게 을각의 연화문이고, 말하자면 극락왕생을 의미하는, 이게 상감이에요. 상감으로 이게 모란 문양을 이렇게 상감을 한 거예요. 백상감이죠. 파서 백토를 간편해 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주자에 저거하고 달리 연판문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것도 특이하고, 여기 구멍에 여기 깨졌지만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하도록 돼 있고, 주구에서 이렇게 뽑아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란문이 멋져요. 이렇게 잘생긴 모란문은 참 보기 힘들 거예요. 저거는 이제 되게 차를 마시거나 그럴 때 구릉각이 있어요. 구릉각은 그 신선들이 사는 성계를 향하는 그런 의미로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운항문양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상감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것보다는 요 작품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상감으로 모란문이 정말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찻잔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거는 상감이 아니고 붓으로 그려서 이렇게 백토와 그다음에 자토를 해서 이렇게 여의두문 국화문양은 그 당시 도연명의 기거래사에서 인정하듯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연명의 기거래사 나오거든요. 그게 한때 고려인들이 거기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불국화가 나와. 이게 되게 쓸쓸함, 외로움을 상징하는데, 고려인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켰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꽃이 저렇게 올챙이처럼 만든 것도 저런 문양은 참 드물어요. 저것도 삭제 아니고 엎어서 굽는 거예요. 이게 다 세점은 구하기 힘든, 이걸 철백화 기법이에요. 청자 철화백화 기법이라고 그래서 조금 보기가 드문. 이 주자는 아주 특이해요. 보통 아까 거하고 다르죠? 네, 굽도 그렇고 원통이 이런 주자는 보기가 힘들어요. 이 국화 문양을 두 줄을 이렇게 꼭 올려 있고, 저 연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화가 이렇게 돼 있고, 저것도 잔탁도 국화가 2개씩 있어요.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그런 얘들이 매우 드문데, 되게 14세기가 되면, 후기가 되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쓸쓸한 외로움을 사랑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 되게 지금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보면 난 조용한 게 좋다 뭐 그런 게 다 이런 데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의 하나라고도 얘기해요. 청자 매병이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매화 가지를 하나 꽂아서 봄에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매실주 같은 걸 담아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매병이라고, 매화할 때 매형.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잘 보면 연화 절지 문양 같은 게 돼 있어서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제 오리 원앙이 향을 피우는 게 저기 있고, 여기 표형병이 여기 있어요. 표형주전자가. 그리고 이런 매병도 있고, 요게 있는 것들을 상영해서 이렇게 된 게 이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여기 이렇게 보면 표형인데, 이게 신선들이 오래 살려고 이런
신선들이 주로 마시는 인삼주 이런 걸 담은 거예요. 뚜껑도 있고 뚜껑에 고리가 있잖아요. 뚜껑에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에 연결해서 구석열로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술병이에요. 주로 신선들, 특히 불로장생에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표형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선 중에 이 표형병을, 표주박을 들고 있는 사람이 불로장생,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신선을 대표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주자 중에서도 이 표형 주전자는 불로장생을 이렇게 원하는 그 시대의 거예요. 아주 이게 철화예요. 산화철로 이렇게 아마 수랑알이라든지 그런 걸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손잡아서 운반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산화철로 이렇게 모란을, 이게 모란이에요. 모란을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큼직하게 돼. 이걸 예를 들면 청자, 철화, 모란당첨은 양이, 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얘는 유일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철화의 기법은 굉장히 야찌스럽고 대범하고 강렬해요. 이런 형태의 얘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어느 도록에도 나온 적이 없고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게 이 중에서 딴 거는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이 작품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 편주박은 신선이 주로 갖고 다니는 술병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구름과 학이 있잖아요. 구름에 저 신선이 사는 선계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들의 용도예요.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양이가 특이하지만 요 능화형 안에 그 대나무, 매죽도 있고 수양버들도 있고 고려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술병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어때요?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선들 중에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런 신선이 갖고 다니는 술병이에요. 이제 예쁘죠? 이게 원앙이에요. 예쁘죠? 아까 향이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향을 배웠더니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원앙이에요. 원앙은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라. 그래서 원앙을 고려인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암술을. 그래서 원앙은 요 깃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 향을 피우면 여기 입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래서 주로 그 당시 고려 시대에 향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예쁜 원앙 향로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향로가 제대로 있는 데가 전국에도 별로 없어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우선 원앙이 예쁘잖아요. 아주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고 귀엽고 이 하나 갖고도 일당백이죠. 이 작품이 아주 뛰어나요. 여기 보면 상감이 네 군데 이렇게 홈을 파고 여기 여의도 문양이라서 모든 게 뜻대로 그런 연판 문양인데 장식이 아주 화려해요. 여기에 보면 밤에 피는 꽃도 있고 여기 보면 모란도 있고 여기 문양이 고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들을 한 송이씩 이렇게 상감이에요. 흑백상감 매병이고 병도 아주 적당한 크기고 잘생겨서 이건 유일해요. 이게 여태껏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게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른 도록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찾을 도리가 없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진기한 상감청자 병 중에 매병 중에 하나죠.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국화하고 대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두세 마리가 서로 이제 말하자면 한 쌍씩 나와요. 근데 보통 매와 대나무인데 여긴 국화와 대나무인 걸 봐서 대체로 그 고려 후기에 말하자면 국화가 도요명의 귀걸이에서 하고 나오고 중림칠연 있잖아요. 그게 그 도교의 신앙이냐 그러고 요 위에 보면 운학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 그러니까 도교의 신선들이 그 말하자면 그 국화 대나무 이렇게 도요명처럼 술에 취해서 그래서 세상을 논하는 그럴 때 쓰는 술병 같아요. 새가 예쁘죠? 새가 나오는 경우가 탕구를 잘 보시면 연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꽃이 꽃이 있고 이게 능화형으로 은각이 돼 있고 연꽃이 이렇게 펴 있는 아주 드문 예예요. 술병도 잘생겼죠? 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되는데 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연꽃과 모란이에요. 그리고 국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특히 유불선이 유행했잖아요. 유교를 대표하는 게 모란, 불교를 대표하는 게 연화, 도교를 대표하는 게 국화. 그래서 요 유불선의 문양이 요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 여기 있는 것은 청자 전성기인 12, 13세기에 주로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하던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행사에 이렇게 등장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 여기 선생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계셔서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도 저는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게 너무 그 감동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강릉의 유일한 국보라고 하는 이 객사문, 임명산문이 그 고려시대에 남아있는 6개의 목조 건물이지 않습니까? 6개의 목조 건물 다 국보 지정을 해놨는데 그 고려의 시간의 공간에서 이게 복원을 해놨지만 이 고려의 공간에 고려의 의무를, 대표의 의무를 같이 그 전시를 해서 고려의 시간을 강릉에도 유유히 고려의 시간이 흘렀을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시민들이 그 시간 속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저 나름으로는 수집가로서 굉장히 그런 큰 감동이 있는 전시입니다.